태어났을 때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온 첫 번째 세대.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될까요?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제가 미래예보 시즌3 첫 번째 시간에 Z세대의 특징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이들은 지금의 10대들을 의미하는데요. 이전의 세대와는 뭐가 다르냐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손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바일 중심이고 유튜브 중심이고 글보다는 영상 중심이라는,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교육이나 산업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X, Y, Z 그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와 또 뭐가 다를까요? 자, 다음 세대는 바로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마존의 알렉사 어린이 버전 광고 영상인데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저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함께 인공지능과 놀았던 첫 번째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상 인공지능과 함께 해온 첫 번째 세대가 탄생을 한 건데요. 자, 최초의 AI 스피커인 아마존의 에코가 2014년에 출시가 되었고, 국내에서는 2016년에 SK텔레콤 누구가 나오면서 대중화가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최초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세대이자 어렸을 때부터 모든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어시스티드 세대. 그래서 저는 이런 세대를 제너레이션 A 세대라고 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 이러한 AI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특징 6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왜 상상이냐면 아직까지 그 역사도 길지가 않고 AI 서비스가 앞으로 정말로 잘 발달할지도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 준비했으니까 함께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특징 뭐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세대들은 커서도 인공지능과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는 특히나 인공지능한테 대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 상당히 창피하죠. 뭐 버스 정류장에서 자, 시리아 뭐 버스 몇 시에 도착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모습을 그린 영화 바로 영화 허, 그녀인데요. 영화 속을 보시게 되면 주인공이 저렇게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인공지능과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신나게 노는 저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10년, 20년 후 컸을 때 저런 식으로 대화를 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야외에서 과연 인공지능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걸 함께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첫 번째는 역시나 스마트폰을 계속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자, 다음은 저렇게 이어폰 형태로 무선으로 된 이어폰으로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람들이 귀에 꽂고 뭔가 통화를 하거나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인공지능이랑 얘기하고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요, 골전도 방식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골전도 방식은 소리를 우리 뼈에 울림을 통해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귀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귀가 열려 있는 상태로 AI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겠죠. 저런 헤드셋 방식도 있고요. 저런 안경형 방식도 있습니다. 안경테에 골전도 스피커가 달려가지고 울림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해 주거든요.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겠죠. 자, 아니면 국내 기업에서 만든 시그널이라는 손목 밴드인데요. 손목의 움직임을 손가락으로 전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것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니면은 생각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그게 사실 베스트가 될 수도 있겠죠. MIT 미디어랩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저 제품은 우리의 생각을 기계에 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저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할 때 단어를 떠올리면 미세하게 턱에 있는 근육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그걸 입력하게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상당히 재미난 시도이자 앞으로 저러한 시도들, 연구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저렇게 AI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봤고요. 두 번째 특징은 아이들이 AI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거는 과대의 해석이기는 한데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말을 잘 알아듣는지 여쭤봐요. 그러면은 말을 너무 못 알아듣는다는 사람, 그리고 생각보다 잘 알아듣는 사람, 지금 거의 반반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의 말을 배우기도 하지만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도 인공지능의 대화법을 배우고 있다는 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 대화는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 뭐야, 그 불 좀 켜봐. 이렇게 하면 AI가 못 알아듣죠. AI는 간단 명료하게 뭐 아리아 중앙 조명 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만 알아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알아들을 그 언어 방식을 사람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엄마 일찍 6시 좀 깨워줘. 이러면은 AI가 못 알아듣습니다. 자, 왜냐면 일찍이 어느 정도 일찍인지 모르고요. 6시가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AI는 내일 아침 6시 10분에 깨워줘.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가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AI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면은 자, 이러한 방식의 언어 습관이 아이들에게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과 계속 얘기를 하면은 계속 영향을 받고 그 생각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아니면 알고리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친구들이랑 놀면 그 친구의 말투와 생각을 배우는 것처럼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는 더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우리들 운전할 때요, 이제 내비게이션에 너무나 의존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안내 없이는 어디 여행 가거나 모르는 장소 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완전히 중독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공지능한테 항상 뭔가를 부탁하고 물어보고 대화를 했다면은 인공지능이 없을 때 그 느껴지는 허전함과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인공지능한테 중독이 된 부분이 뭐냐면은 운전할 때, 자, T맵의 인공지능 누구를 정말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 안내를 음성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재생시키거나 팟캐스트 재생시킬 때, 날씨 물어볼 때 상당히 유용해요. 왜냐면은 손이 운전대에 묶여 있다 보니까 너무나 편리하거든요. 저는 인공지능 기능이 사라진다면 너무나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도 조금씩 습관화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정말로 그 인공지능 플랫폼에 중독이 될 가능성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특징을 또 상상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인간관계에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응답하라 1988을 보시게 되면은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만 하더라도 형제가 막 두세 명이 기본이었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친척들이랑도 잘 어울리면서 살았었는데 자,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자, 과거는 저렇게 끈끈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혼자 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출산 현상이 벌어지면서 집에 이제 외동아들, 외동딸들이 많아졌잖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끈끈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대들이 그러면 외로워가지고 또 사람을 그렇게 애타게 찾느냐? 그렇지는 또 않죠.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기사인데 현재 미국 청년들이 연애를 꺼리고 또 성관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넷플릭스라든지 스마트폰처럼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혼자서 놀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디지털 관계라는 것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자,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자면은
통화 자체도 이제는 어색해가지고 기계에 의존해서 텍스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욱 편하다는 그러한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인간관계는 과연 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자, 특히나 구글의 듀플렉스처럼 저렇게 전화 통화가 될 정도로 자연스러운 인공지능이 나오게 된다면은 별의별 대화들을 인공지능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다양한 부탁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에 인공지능한테 야, 민수한테 내일 6시에 오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상당히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게 된다면 인간과 인간은 더 가까워질까요? 물론 인공지능 덕분에 사람과의 접촉이 편리해지고 기술의 발달 덕분에 가상현실이나 그런 걸로 편리하게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은 늘어나겠지만, 자, 과연 사람들이 사람을 원할까? 아니면 인공지능과 각종 기술들과 노는 것을 더 편리할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교육과 산업혁장 역시나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스탠스를 바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5번째 특징은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기계에 대해서 더욱 높은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미난 사례가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저 영상을 공개했을 때 사실 저 연구원분들은 기계가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균형 감각이 좋은지, 상황 대처를 잘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건데, 사람들은 의외의 반응을 했죠. 불쌍해 라고. 저도 강연 가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 대부분 불쌍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기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사례뿐만이 아니고요. 저거는 소니에서 1990년대 후반에 나왔던 로봇 강아지인데, 과연 로봇 강아지를 기르게 되면 우리가 애정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애정을 잘 못 줄 것 같았습니다만, 일본에 아주 독특한 사례가 있었죠. 바로 강아지 장례식을 5번이나 치러준 거예요. 로봇 강아지 장례식을 5번이나. 자, 뭐냐면은 소니의 그 제품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서비스 센터가 철수했거든요. 더 이상 AS를 받지 못하니까 불쌍하다고 저렇게 장례식까지 치러준 겁니다. 자, 물론 일본이니까 특수하게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힌트는 로봇한테도 우리가 애정을 느끼고 가족처럼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아주 작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저렇게 로봇과 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화가 되는 존재와 늘 함께 해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한테 공감을 하는 범위가 우리보다는 좀 더 넓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독특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데니송 박사님이 나오셨던 EBS의 4차 인간 3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실험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얼마만큼 공감을 할 수 있는가. 아주 재미난 실험이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다시 보기로 유튜브에서도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AI 세대는 뭐가 다르냐? 특정 AI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은 뭘까요? 잭, 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수님 아니면은 알라 이런 종교적인 이름일 것 같은데, 지금은 거기에 버금갈 만큼 많이 불리는 이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알렉사, 오케이 구글, 시리아 같은 글로벌적인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만약에 알렉사라는 이름을 불러왔다면은, 그리고 그 알렉사라는 플랫폼에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를 다 연결해 놨다면은 다른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공지능 회사들이 어린이들을 엮어가려고 하고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편리하게 사람들이 쇼핑하게 하고 지식을 검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는 고객의 편인가요? 아니면 기업의 편인가요? 아무래도 기업의 편일 가능성이 높죠.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든 이유는 세상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제품을 어떻게든 더 팔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각각의 AI 스피커는 기업에서 보낸 영업사원들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스파이이자 뿌락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제가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시장을 상당히 공략하죠. 왜냐하면은 어린이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것을 성인이 돼서도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도 바나나 우유 어렸을 때부터 먹던 거 계속 먹고 젤리 어렸을 때부터 먹던 거 계속 먹잖아요.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자,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 기업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저런 어린이용 제품, 어린이용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을 우리 편으로, 우리의 소비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광고 마케팅 시장의 변화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쓰던 인공지능 플랫폼을 계속 써가지고 뭐 상품을 주문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게 된다면은 내가 어떤 기업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팔려면은 이제 홍보를 해줄 사람이 누가 되냐면은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 좀 홍보해달라고 네이버 클로바나 구글 어시스턴트나 그런 애들한테 광고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무서운 거죠. 기업이 막 인공지능을 퍼뜨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객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한 가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6가지 영향을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 예상이고 상상일 뿐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어디까지 일상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은 생각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발달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번 여기에 맞춰서 상상을 하고 대비해보자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은 커서 우리보다 AI와 일상적으로 대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AI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뭐 말투라든지 사고방식을 인간도 합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자,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것처럼 의존하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인공지능, 로봇, 기계에 대한 높은 공감 능력을 아이들은 가질 수 있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 특정 기업의 AI에게 종속돼가지고 계속 그 AI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기업이 이렇게 막 세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나쁘게 생각하자면은.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려를 해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고요. 사실 저는 아이들을 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지금 가정에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다면은 아이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니면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이용 안 하더라, 그런 것들을 목격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그런 것들을 남겨주신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놀라운 소식, 영감을 줄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